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매달 몇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보장은 이만큼 받는다. 보장 기간도 길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전통적인 보험 상품들의 내용이죠. 하지만 최근에는요, 보험 업계에서 기본 공식의 틀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상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내가 냈던 돈까지 돌려주는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기납입보험료까지 돌려주는 종신보험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자로만 무려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60세부터 80세까지의 보험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플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보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종신보험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냈던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요, 더 큰 보장을 원하는 이 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냈던 돈을 더해서 이자로만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 궁금하시죠? 김종혜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플랜 A 강의를 맡은 김종혜 전문가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더불어 제로금리의 가속화로 인해서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납입보험료의 이자만 1억. 이런 보험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준비하시겠죠? 하지만 누구나 준비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플랜을 꼭 들어야 하실 분은 어떤 분들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목돈도 만들고 내 연금 자산을 준비할 수 있으신 분. 하고 싶으신 분, 두 번째는 은행 금리가 점점 제로금리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는 상속세를 줄이고 싶으신 분,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병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시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늙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신 분. 결국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플랜을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저축을 원하시나요? 원금 3천만 원에 이자 7천만 원, 합해서 1억을 모으는데 이런 저축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원금 7천만 원에 이자 3천만 원의 저축을 원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가는 저축이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요. 얘는 모아서 가는 저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금 3천에 이자 7천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얘는 만들어서 가는 저축이라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들어가는 저축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저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대부분 많이 아실 건데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1억의 의미를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사람이 매일같이 큰 뜻을 마음에 새겨야 만들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1억은 모으기도 어려운데 이자로 1억을 만들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모네타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과연 이자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요즘 금리에 얼마큼씩 저축을 몇 년을 하면 모을 수 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적립에 500만 원씩 이자율 1%로 240개월, 20년을 저축을 해야지만이 이자 1억 194만 원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1%에서 0.75로 또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목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정말 이자만 1억을 모으기는 정말 너무나 일반인들한테는 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상속세율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세를 보통 10%에서 이제 50%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강남에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통 30억 초과 50%의 이상의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금고 속엔 종신보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남의 부자들이 보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종신보험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주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보험으로 상속세 마련, 30억 종신보험 인기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플랜은 기존의 종신보험 여러분들이 하면 알고 계신 것들은 보통 이런 이제 가입금액형 종신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납입한 돈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1억이야. 그러면 내 납입한 8천만 원은 주지 않고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억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기존의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기납입 플러스형 종신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을 하기까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2년 되는 시점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100만 원씩 2년이면 2,400 넣었을 경우에 보통의 종신보험은 2,400은 안 나가고 1억만 나가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납입 플러스형은 내가 납입한 2,400만 원 플러스 사망보험금 1억을 더해서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건강한 사람만 젊은 사람만 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금액과 가입 나이를 한번 볼 텐데요. 보통의 우리 일반 종신보험들이 보통은 65세에서 66세 정도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납입 플러스형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납입 기간이 짧아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75세여도 20년 납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75세, 70세가 넘어가시는 71세부터 75세까지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가입 한도가 1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억 이상은 내가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70세 전까지는 2억의 보장자산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서두에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납입 플러스형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이렇게 10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가 없고 또 325라는 유병자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만 해당 조건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여자분이 주계약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 15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로 했을 때 보험료 월 156만 원.
20년 납으로 했을 경우에 월 1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5년 차에 납입하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1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 6천만 원과 사망보험금 1억을 합한 1억 6,600만 원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10년 차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는 돈 1억 3천에 플러스 1억을 해서 2억 3,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20년 동안 건강하게 부모님이 살아계셨어. 물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셔야겠죠. 하지만 2억 6,4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사망보험금 1억 해서 3억 6,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전에는 부모님의 종신보험이 되지만 노후에는 그 이후에는 사후에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노후연금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납입 플러스형 종신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혈압, 당뇨 있으시고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75세까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약을 한 주먹씩 드시거든요. 고혈압, 당뇨, 신부전 이런 약들을 드시지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만 없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 하셨던 부모님들, 신부전으로 매일같이 지금 투석을 하시는 분, 혈압, 당뇨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보험들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가 한 번은 이 세상을 왔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한테 쓰여질 조문의 문구는 어떤 문구가 올까라는 거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남겨놓고 가신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 빚이나 세금으로 내가 그동안 벌었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고 가신 부모님이나 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이분 붕어하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이런 용어 중에 어떤 말을 쓰게 될까요? 근데 과연 이렇게 빚만 남겨놓고 그동안 잘 지내왔지만 잘 키워주셨지만 있는 것들을 세금으로 다 납부하고 가신 분들한테 과연 우리는 어떤 인사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납입 플러스형 종신보험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병자도 상속을 준비할 수 있다. 아프신 분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렴한 가입 금액형과 기납입 플러스형이 있다. 이거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 플랜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원금 사라지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더해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얘는 2.25% 현재 예정 적립금으로 확정 이율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래도록 장수하시게 되면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내가 해지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이 오늘 이 플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나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는 하지만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가족사랑의 실천이 이런 플랜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디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뚝딱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종신보험 준비하시면 1억 원이라는 준비가 가능한데요. 보통 이럴 때 내가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요, 내가 냈던 돈을 전부 돌려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자의 느낌으로 1억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세액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상속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절세 방법으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또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즘 상속세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꼽힌다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누구로 하고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님, 수익자 자녀 이렇게 하면 내가 불입한 돈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상속 가액에 아예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자, 수익자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이런 이제 그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부모님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녀 이렇게 하게 되면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수익자만 자녀로 들어갈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거기에 상속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을 잘만 활용하시면요. 절세도 하고요. 냈던 돈도 돌려받고 1억 원이라는 큰 돈도 마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자 지정이나 계약자 지정 잘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유병자 분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좀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건강하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기나비 플러스 종신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입금액형과 기나비 플러스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입금액형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기나비 플러스로 하시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나비 플러스형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이제 유병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30%가 더 비쌌던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기나비 플러스형으로 하시게 되면 한 20-30%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 나름대로,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 나름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프가 왔을 경우에 보험금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서두에도 노후에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 돈을 내 연금이나 이런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든 유병자 분들이시든 기나비 플러스형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최대 30%까지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 건강하신 분들 모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내가 냈던 돈, 그러니까 본전을 다 뽑고도 1억 원을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유병자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하니까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도요. 지금 미리 연락을 주셔서 현실적인 대비책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내게 유리한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60세에서 80세까지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신경희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네. 60에서 80세라고 하니까 가장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나이고 보장도 받고 싶은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 네. 아나운서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예. 아나운서님 청년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이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 30대 정도까지가 청년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35세까지가 청년이고 65세가 지나면 노년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네. 유엔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18살부터 18세부터 65세까지를 바로 청년이라고 변경을 했고요. 65세까지가 네, 청년이요? 네. 그리고 65세 이후부터 예. 80세까지를 중년, 그리고 80세 이후를 노년이라고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평균 그러면- 수명이 길어졌기 예. 때문에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길죠. 그럼 오늘 주제처럼 60에서 80세가 이제 저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처럼 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많아야 중년이네요. 그렇죠. 음. 사실 뭐 요새 60대 분들 봤을 때 노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정말 창창하시거든요. 맞아요. 젊은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젊은 청년분들의 보험을 똑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이가 이제 우리가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아프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이제 중년 청년분들의 만성 질환 통계 자료를 하나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65세 이상 만성 질환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이 만성 질환이고 와, 예. 당뇨 같은 경우엔 4명 중에 1명, 그리고 백내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질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분들이 이런 질환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무려 70%가 넘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 2개나 3개 복합적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45%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지금 방송 보시는 이 나이대 시청자분들 네. 중에 2명 중에 한 분은 고혈압이고 그렇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병을 조금씩을 네. 달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는 건수도 많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나 또 제가 예. 통계 자료를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 눈여겨보시게 또 30세에 수술이 조금 높아졌어요. 오, 예. 요 30대는 아파서 수술한 건 아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취미로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기 때문에 사고, 다쳐서 수술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 30대 수술 건수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보면 40대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게 70대가 수술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80세 보면 수술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이게 2015년 통계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망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은 걸로 느껴지죠.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앞으로는 80대, 90대의 수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요, 나이대별로 가장 자주 수술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수술.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데 네. 통계에서 어떤 수술을 또 많이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가 청년들 얘기를 했잖아요. 60대, 70대 수술만 보겠습니다. 60대, 70대 부동의 1위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고요. 아. 자, 2위 수술은 일반 척추 수술, 3위 수술은 슬관절 치환 수술, 인공관절 치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눈여겨서 딱 보셔야 될 부분들이 60대에는 5위의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고요. 70대에는 4위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자,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은 무엇이냐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찌꺼기로 막혀서 이 찌꺼기를 뚫어주는 수술을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혈관이 막히는 게 한 번만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군데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은 반복적으로 보통 한 3-4번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다빈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수술비 중에 또 가장 비싼 게 심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 수술이 예전에 심장 수술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들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8년 후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수술비가 무려 2,7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기 때문에 한 40% 정도 급격하게 수술비가 증가했는데요. 이 수술비가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술비가 증가한 이유, 그만큼 오래 사시니까 올해는 사시는데 그만큼 수술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요새 의료 기술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수술이 쉬워지고 예. 빨라지고 자주 할 수 있게 된 대신 편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술비가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비싸졌다는 게 네. 속상하네요. 우리가 네. 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네. 결국에는 그 돈이 있어야지 그 수술도 그렇죠.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나는 실비는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뭐 진단비까지 정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자, 중요한 게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예. 많으신 분들. 예전에 보험 가입할 때 어땠을까요?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 가입 어려웠습니다. 당뇨 당연히 안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이 안 돼서 예. 없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방송을 보시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어떨까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고연령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직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1년마다 보험료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진단비를 갖고 계신다 해도 뭐 예전에 가입하고 계셨다라면 암 진단비 정도 갖고 계실 텐데, 진단비라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딱 이래. 내가 만약에 뇌출혈이었다. 그럼 뇌출혈의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됐으면 1,000만 원 한 번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이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비는. 맞아요. 그런데 수술비는 어떠냐면 내가 여러 가지 수술을 반복적으로 해도 내가 수술비를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또 받고 또 와. 받고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는 가성비 측면에서 사실 수술비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비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데 예전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네.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정답이 어쩌면 수술비가 될 것 네. 같은데 계속 받을 수 있으면 보험료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보험료 비쌀 것 같잖아요. 네, 비싸면 맞아요. 가입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아나운서님 이제 보험 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정말 저는 보험료를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야 되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부담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부담되면 안 돼서 일단 가장 궁금한 보험료 먼저 네. 제가 닦아놓고 시작할게요. 바로 보험료. 제가 오늘은 이제 세 군데 회사 보험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수술비로 해서 납입은 20년 납입을 하시고 20년 보장받으십니다. 20년 더 사시면 그때 가서 보험료가 20년 후에 오르는 보험으로 예. 준비했는데요. A사, B사, C사 이렇게 준비했는데 딱 가운데 B사 빨간색으로 보이시잖아요. 오, 예.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당연히 좋다라는 얘기죠. 자, 60대에서는 5만 원대 남녀 준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70대에는 남성분 가장 비싼 게 6만 원이고 80대에는 4만 원, 3만 원이면 이 좋은 수술비 받고 또 받고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근데 A사, C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 절대 준비가 가능하시지 않고 7만 원대, 8만 원대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보험료 측면에서는 B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뭐 20, 30대 분들의 보험료도 아니고 지금 연세가 그래도 네. 있으신 네. 60에서 80세 분들이 5만 원대부터 네. 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놀라운데 네. 이제 보장을 어떤 걸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너무 싸면 또 보장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보장 측면에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수술비들을 여러 개를 수술비를 복층으로 계속 넣었어요. 받고 또 받게 할 수 있는데,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60세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63,000원입니다. B사는 52,000원이고 C사는 6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사의 빨간 체크를 쭉 한 거는 바로 77대, 뭐 100일 대 이런 수술비가 있는데 이게 가장 나머지는 똑같지만 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많으니까 보험료는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보장 측면에서는 A사가 가장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60대 분들한테는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70대 분들 예시를 들어보면 70대 분들은 B사가 가장 좋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60대나 70세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B사 같은 경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사와 C사는 수술비 받는 부분이 아까 70대 질환 이런 수술 부분들이 굉장히 낮게 줄었기 때문에 B사가 보장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측면에서도 70세 여성분 47,000원으로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들, 네. 많이 수술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정을 네. 해가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좀 계산해 볼까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옆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텐트 삽입 수술 굉장히 수술 순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8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수술비 받고 또 받고 말씀드렸죠. 예. 1,870만 원을 계속 3번, 4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또 요새 뭐 기관지가 안 좋아서 성대 결절, 갑상선 결절 이런 경우 있죠. 결절,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 수술을 하시면 37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일이 백내장 20만 원. 근데 내가 당뇨가 생겨서 당뇨성 백내장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하신다면 3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나 축농증 수술 60만 원 이렇게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보험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수술은 다 예쁘게 수술하는 거 말고 다 해드리는데 작게는 20만 원부터 크게는 1,870만 원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좋네요. 뭐 거의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데 A사, B사, C사가 뭐 보장이랑 보험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장단점 비교해 볼까요? 장점, 단점 보면은요. 네. 자, A사와 C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예. 나이가 먹을수록 보장이 나빠지죠. 그렇다면 B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도 보장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원픽은 B사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B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최종적인 원픽은 말씀드렸던 당연히 B사가 맞습니다. B사의 장점은 연령이 높아져도 수술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많은 돈을 받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사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60세다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 그렇다면 A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최종적인 원픽은 B사였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를 뭐 이제는 청년에서 중년에 해당한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뭐 백내장, 척추 문제, 그리고 또 스텐트 삽입술이죠.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잦은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을 할 때마다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B사라고 하고요. A사도 좋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게요. 전화 연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네. 고민 있으실까요? 보험, 제가 남편, 예. 홀인원 보험 때문에 전화를 했다가, 예. 네네, 3대 질환 진단비하고 예. 질병 상해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더 발생하더라도 꼼꼼하게 다시 가입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잘 봐드릴게요. 올해 남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2세고요. 네, 40대 초반이시고 지금 3대 진단비랑 질병상해 수술비 쪽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네. 뭐 보장 내용을 살펴보신 건지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네. 이거 제가 보험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중대한 질병 치료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 예.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상담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가입하시고 지금 점검은 처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 가입해 두셨는데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3시대 그리고 DB 손보의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85,000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금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2건의 보험인데 3대 질환 진단비와 질병상해 수술 쪽 부분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조금은 오르더라도 남편분의 보장을 크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보험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을 2012년도에 11월 달에 가입을 하셨고 7만 5천 원 정도로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DB 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마찬가지 2012년도 5월에 10,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잘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 사망이 2천만 원, 상해 사망이 2억 5천, 상해 후유장애가 3% 이상이 1억 원이고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이 2천만 원, 그리고 특정 암 진단 300만 원, 골절 진단비 10만 원, 5대 골절, 5대 골절 수술비가 30만 원, 50만 원이고요.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3만 원, 2만 원,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 여기서 중대한 질병 치료비가 3천만 원이 적혀 있고요.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을 2012년 11월 달에 가입을 하셨을 때 자기 부담금 10%로 3년 갱신 형태로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중대한 질병 치료비라는 게 뭐냐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장 판막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어려운 부분에 이런 명칭이 붙어야 내가 코드에 맞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리모델링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 그럼 66년 동안 납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암 진단비가 딱히 뭐 없다는 건가요? 암 진단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코드에 네네. 맞아야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 3천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는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이제 잘 가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교통 상해 사망이나 상해 휴유장애 같은 경우 3% 이상이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 3억 원, 상해 휴유장애 80% 이상도 3억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그 운전자 보험이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현재 이 담보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교통사고 벌금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이 있고요. 교통상해 입원 일당 10,000원, 깁스 치료비가 5만 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그럼 가지 보험을 예. 네, 이 보험에서 요즘에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민식이법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네네. 이제 범위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요즘은 네네. 이제 민식이법 통해서 스쿨존에서 이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네. 이제 리모델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두 보험의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인데요. 네. 보험이 삼성화재 보험이 75,759원이라는 그런 보험료를 제가 66년 동안 한번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험료가 6천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면 한 24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갱신형 담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총 보험료가 한 6,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8년 동안 납입을 하셨던 보험료가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66년 그러니까 8년을 납입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납입할 보험료가 5,500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5,500만 원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보험료로 더 보장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지 혹시나 내가 병원에 갔는데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중대한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리모델링 부분을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뒀는데요. 네네. 암 진단비 5천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를 제가 포인트로 두어서 좀 더 이제 사시면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 휴유장애가 100만 원이고요. 상해 휴유장애 3% 이상이 5천만 원,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5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이고요. 1종에서 5종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 106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각각 30만 원, 50만 원,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가 2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골절 진단비, 치아 제외가 30만 원. 그리고 아까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각각 3천, 1억 2천만 원을 탑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의 실손, 중대 법규 위반을 300만 원까지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1억을 준비를 했는데 이 리모델링 부분 첫 번째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를 여기서 뺀 이유는 두 번째 리모델링 부분에서 설계를 한다면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가 훨씬 더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사랑 통합보험이라는 이제 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일반암을 5천만 원 그리고 소외감을 1,000만 원 그리고 암 직접 치료 통원 특약을 3만 원을 탑재를 했습니다. 둘 다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이 보험을 2개를 한번 제가 좀 계산적으로 또 계산을 해봤더니 네네. 2가지 보험을 합치면 한 16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30년 동안 내가 무해지 환급형으로 납입을 한다면 총 내야 될 보험료가 한 5,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삼성화재랑 그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내가 총 보험료를 합산한 결과가 이제 6,300만 원인데 지금 5,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도 내가 살면서 충분히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코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분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네네. 네, 남편분 한 가지 즐거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 질문했던 게 3대 질환이랑 질병 상해 수술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2가지를 이게 이제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험 자체가 이제 면책 기간이 있긴 한데요. 일반암 네네.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금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따로 코드를 받지 않아도 소외감 부분도 지금 1,00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2대 질환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에 106대 질병 수술비를 제가 탑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해당 네네.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 무리 없이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시청자님. 네네. 남편분 증권 리모델링이 필요한 네네. 시기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부 수정을 하면서 저희가 네네. 뭐 민식이법 시행이 됐으니까 신운전자 보험을 좀 보완해 드리면서 암을 네네. 비롯해서 3대 진단비에다가 수술비까지 다 넣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네네. 우리 남편분이 보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훌륭한데요?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네네.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정신없는 2020년도 이제 뭐 하반기를 지나고 있죠. 서랍 안에 내 증권도 꺼내보시고 이렇게 좀 내 보장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가족의 보장이 좀 추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108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실비가 오르는 폭이 커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예상하기에 이분 나이가 뭐 40대 후반을 훌쩍 지나신 분 같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 예전 걸 갖고 있는데 4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가 지금은 10만 원이 훨씬 넘었거든요. 저는 이제 납입 여력이 있어서 참고는 있기는 한데, 수입이 줄어드는 뭐 60대가 된다 그러면 엄청 많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회사들이 전환 실손이라고 그래서 착한 실손 보험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확 다운시켜서 만약에 뭐 50대에 10만 원 실손 보험 낸다 그러면 전환 실손으로 가게 되면 2, 3만 원대의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싼 만큼 또 이유가 있겠죠. 저렴한 만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5천 원이나 10,000원 이렇게 빼고 나머지를 돌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전환하는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의 20%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한 30%를 제외하게 드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작은 금액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치료비는 내가 그냥 해결하시고 정말 보험은 큰 병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큰 병으로 있을 때 필요한 실손보험 갖고 가시게 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내는 돈이 작지만 유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줄어든 보험금만큼 수술비 보험으로 이제 오르지 않는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실손보험에서 모자란 이제 내가 내야 될 돈을 수술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분처럼 나이가 있을수록 좀 보험료가 팍팍 오른다는 실비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착한 실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비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37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홀인원 보험 가입 시에 금액은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홀인원을 했을 때 돈으로 직접 받게 되나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박성민 전문가님, 홀인원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해외 여행을 골프 여행을 가시는데 굉장한 큰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국내 골프 여행이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인원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홀인원 보험은 한 증권당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개의 증권으로 총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홀인원을 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선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홀인원을 했다면 홀인원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 식사, 용품, 기념 라운드 등등 영수증을 준비해서 1개월 이내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홀인원을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골프 기념패라든지 기념 라운드라든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어제 가입하신 분이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은 골프장에 이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티업 시간이 지나서 2번 홀 파3 홀부터 이제 티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공을 치다가 그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공 윗부분을 치셨는데 이게 방향이 너무 정확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굴러서 이제 홀컵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오, 예. 예, 그만큼 이제 운이 많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밖에도 이제 골프 활동 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골프 용품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드라이버 연습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드라이버 이 페이스를 보면 헤드 페이스를 보면 이쪽에 이제 연습량이 많으신 분들은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게 이제 홀인원 보험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갖고 부담 없는 골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프 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홀인원 보험 중복 가입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영수증 첨부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